동시 아주방영시 CEO 박승현 사장입니다. 뭔가 조금 덜 긴장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SBA가 된 지 이제 곧 됐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6개월 이제 돼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P는 SBA지만 똑같이 초기 사업자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했던 6개월 동안 했던 거 그 위주로 얘기할 텐데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다들 사장님들 다 하시는 거 딱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기술은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부족하지만 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나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건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내가 3년 안에 5억을 만들겠다.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목표는 명확해야 할 수 있고 명확할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RVD라고 다들 아시죠? 그래서 목표를 정한다면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꼭 기입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 내가 달성을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제가 로드맵은 간단하게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만 훑고 간단하게 같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니까 루비를 달성한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로드맵을 한번 그려봐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로드맵이라는 게 회사의 로드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의 로드맵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로드맵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회사의 로드맵으로 치면 첫 번째는 이제 빌드스쿨. 빌드스쿨 자격은 다 아시죠? BR이 되고 나서 6개월 동안 6개월 중에 3개월 4,000GB를 달성하는 게 빌드스쿨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기간 동안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6개월 달성하는 6개월 중에 3개월을 그냥 4,000GB를 달성하시면 돼요. 4,000GB를 달성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저희가 핀 인증 받는 날짜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동그라미는 핀 인증 받는 날짜로 생겨놓을게요. 동그라미는 핀 인증 날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페스타. 유페스타는 상위가 있고 하위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졌을 때 상위는 6개월에 48블럭. 이것도 GB로 환산하면 4,000GB죠. 똑같이 그렇고 하위는 그 BR을, 그러니까 BR은 현지로 말하면 대리점인데 대리점을 달성하고 반드시 분기별 분기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에 2,000GB를 꼭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에 꼭 2,000GB를 분기 마감을 하셔야 유페스타의 9월에 여기에 할 수 있고 이때 스타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페스타 못 갈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가 있고 글로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마지막 그 10월달에 핀을 이제 라이브 때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핀 인정을 받는 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엄청난 사업 성장이 큰 그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는 6월에다가 글로벌 라이브를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EBP, 현재 루비를 달성하셔야 돼요. 6월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10월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EBP. 그래서 이때 글로벌 무대에 만약에 EBP로 인정을 받는다면 진짜 엄청 그게 되겠죠. 동기부여가 엄청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니까 루비로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고의 시나리오가 이때 6월에 반드시 루비를 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세스 트리 있어요. 석세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EBP를 루비를 6월달에 달성한다고 쳤을 때 이 6개월 중에 이때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겠죠. 6개월 중에 4개월을 5만 GB를 달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루비를 달성하고 요 기간 동안 해가지고 5만 GB를 하던 5만 OV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겠지만 진짜 마지막까지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반드시 5만 OV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 좋아요. 빌드스쿨이 그래서 이게 빌드스쿨 4천을 맞추다 보면 당연히 유페스터는 당연히 가겠죠. 그렇게 되면 EBP도 달성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스타 배출 그 패스도 당연히 참가가 되고 이때 인정까지 받게 되고요.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은 서페스 트리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의 그룹의 로드맵은 큰 건 없는데 윈윈에서 6월에 그거 컨벤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본인이 이제 뭐 초대자 있으면 같이 드레스 코드가 아마 그렇게 될 거니까 같이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개인 로드맵으로 쳤을 때는 루비를 달성하는 거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때 신규 발굴을 하셔야 돼요. 계속 STP를 하면서 신규 발굴을 하셔야 되고 2월에는 못해도 LOI 1명 진행해야 되고 3월에는 LOI 2명, 1명 더 추가한 거죠. 그리고 3명, 4명까지 이때 LOI를 진행을 해야 루비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을 하셔야겠죠. 월 GB 제가 이거는 이제 루비 달성, 그러니까 EBP 달성하는 5만 OV 기준으로 나눈 건데 5만 OV를 달성하려면 본인이 그런 걸 위해서 달성할 게 매달 5만을 나눴을 때 12,500 GB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주로 나눴을 때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일 정도,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쳤을 때 3,200 그리고 일로 쳤을 때는 650 GB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하루에 뛰어야 되는 양이 STP는 키보 3명 하셔야 됩니다. 데몬도 3명 하셔야 되고 날마다 초대도 3명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이루어질까 말까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본인이 달력에다가 써놓고 내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했네 하고 이걸 누적해서 다음에 더 4명을 하고 5명을 하지 이거 계속 넘어가면 절대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고 ARO도 반드시 저희 사업의 핵심은 ARO잖아요. ARO도 제가 이것도 계산해봤거든요. 내가 ARO로 4,000GB가 뜬다면 리크루팅에 진짜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10월까지 인정받는 그날까지 ARO를 달성한다 하면 보니까 83개가 가능하더라고요. 83개를 하면 10월까지 83개를 하면 4,000GB를 찍을 수가 있어요.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주에 ARO를 이것도 5건 그리고 1로 치면은 1건 5일로 일한다 쳤을 때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ARO로 4,000GB가 뜰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리크루팅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권리 소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필드에 뛸 때 어떻게 하면 하루에 650GB를 뭔가 창출을 하고 ARR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패키지를 조금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막 가가지고 제품 이거 막 동그라미 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나름의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안 사는 거 말고 무조건 사야 되는 플랜인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뉴스 스팸이랑 뭐 속도 건강해질 것도 건강해질 뉴스 스팸이랑 룸이랑 있던지 아니면 루미스파랑 기본 케어랑 갈바닉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180도도 나눌 수가 있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저가, 중가, 고가 뭐 이렇게 골라라고. 그럼 아예 밀어붙여버리고 그리고 조금 나는 보통 속이 좋아야 얼굴도 좋으니까 조금 이제 이거를 큰 패키지 뜯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제 정기 구매까지 걸 거 생각하면 뉴스 한 달을 하면서 루미스파 하거나 아니면은 룸이 하면서 그냥 180도 갈바닉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만의 이런 패키지 구성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서 6개 선택해라고 반드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확신 주고 하면은 아마 좀 그러니까 그냥 마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리듬이 좀 더 갈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6개월 짧지만 6개월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하는 거를 쫓기다 보니까 안 좋았던 게
프로모션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놓쳤었어요. 180도는 그래도 워낙에 막 붐이 일어났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았지만 나머지 프로모션은 진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업은 6개월 있으면 6개월 쭉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달씩 뭐 20일씩 이렇게 집중하는 게 사실 더 효율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로드맵을 짰다면 프로모션에 대한 로드맵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1월에 홍삼이 있고 1월에 홍삼이 있고 뭐 2월에 이코스피어가 있잖아요. 180도가 있고 그럼 3월에 로미스파가 있고 4월에 TR이 있고 갈바닉이 있고 6월에 멘즈막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달이 오기 전에 못해도 2주 전부터는 인상을 내던지 뭐 이렇게 인스타에 자꾸 계속 작업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지. 이거를 안 하게 되고 다 돼가지고 막 남들 막 올릴 때 올리면은 결국에는 조금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가져가려면은 미리 조금 이런 프로모션에 대한 로드맵도 좀 항상 보이게 월에다가 그러니까 전체로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가져가면은 보면은 뒤에도 나중에 6월에 여성 그 생리대라든지 그리고 울트라 같은 리뉴얼도 나오고 6컬러랑 남성용 하마네스 나오고 색다른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는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TR 같은 경우도 미리 어차피 인상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끌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 2019년 로드맵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단계에 대해서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거 진짜 특별한 건 없고 정말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전직 간호사였고요. 수간호사랑 책임간호사까지 같이 하다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간호사 할 때 못 누렸던 거 사실 3교대 하면서 출근이 진짜 간호사는 거의 이런 게 있었어요. 아프면 안 된다. 애가 어떻게 돼도 간호사는 출근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안 되고 그런 좀 있었고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너무 서클이 안 맞아서 많이 힘들었었고 또 제일 안 좋았던 거는 남들 쉴 때 그랬었고 남들 놀 때 막 그런 반대되는 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많이 조금 원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SBA를 달성했던 사진이고 제가 진짜 뭔가 다른 사장님들처럼 이렇게 몇 년을 하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정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봤고 저는 간호사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출근을 진짜 그냥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왔을 때도 시스템을 올인하라 해서 그냥 시스템이 출근이니까 그냥 그거는 뭐 할까 말까 올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출근했더니 아침 미팅 리더스쿨 그다음에 11시에 성공 세미나 동안방 그룹 미팅 랠리 리더 미팅 등이 있었고 리더 미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유 사장님께서 리더 이미 셔가지고 사실 되게 특혜 받았던 케이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아침 미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404호에서 활동사항을 하고 할 때 Y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Y 미래이기 보물지도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신경 썼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Y 쓰세요, 미래이기 쓰세요, 보물지도 하세요 할 때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남들이 뭐 이렇게 붙이면 되고 저렇게 붙이면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정확하게 하자 해서 뭐 미래일기 같은 것도 어떻게 써야 진짜 미래일기인지 보물지도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진짜 내가 성공하고 이걸 이룰 수 있는 보물지도인지 다 검색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노트라고 그 예전에 100일 노트도 아시잖아요. 그 보통 다들 잘 하시지만 그 100일 노트도 그냥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100일을 또 하는 동안 막 숨도 참고 막 그냥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게 또 책이 있거든요. 숨을 참아가지고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숨이 엄청 막혀서 깔딱깔딱 하잖아요. 그때 탁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내가 적고 말하는 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게 왜 사업도 열심히만 하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것도 다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찾아서 막 해봤었고요. 보물지도 같은 것도 뭐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런 것도 당연히 자기 이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캐치프레이즈 있어야 되고 시간 방향 순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간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도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짜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보물지도 했지만 조금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서가 나한테 항상 같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자주 깊진 않아도 그래도 대화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리더스쿨은 제가 옛날에 성공하려면 리더스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을 꼭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 어차피 성공하려고 왔으니까 리더스쿨은 그냥 당연하겠다 해서 그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 해서 열심히 나왔었고 저한테 리더스쿨은 램프 요정 진위 같은 거 있어요. 진짜 저 우왕청심원 같은 거 먹고 발표해야 되고 막 덜덜덜 떨고 어릴 때 막 전지 발표할 때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할 때 너무 달달달달 떨고 여전히 떠는데 근데 그래도 이걸 막 해야 되니까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발표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리더스쿨에서 한참 할 때 활동사항 공유가 언제부터 딱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힘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하니까 왜 또 잘한다 하면 또 괜히 더 잘하고 싶고 그런 게 생겨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11시에 그 10층에서 하는 성공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를 웬만하면 사수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제가 조금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그날 배울 점은 꼭 하나 실천했어요. 그 박상영 사장님이라든지 노태혁 사장님이 기억이 났었던 게 세미나 하면서 꼭 2대8의 법칙이 있다고 본인이 시각화든 보물지도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서 똑같이 다들 나도 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대부분 하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반드시 2대8이 존재한다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난 꼭 2가 돼야겠다 해서 꼭 그날 집에 가면은 그날 세미나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꼭 실천하려고 해가지고 했던 거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좀 뭔가 모르게 되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찍으면 그래서 또 앞자리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세미나를 좀 더 흡수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시스템은 동안방인데요.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그 순간부터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보시면 진짜 얼굴 너무 심하고 근데 이제 180도가 또 나오면서 진짜 많이 좋아지고 근데 그걸 또 반복하더라고요. 계속 막 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그래도 동안방 하면서 진짜 한 14일, 16일 만에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 보고 진짜 제품력은 너무 좋다. 근데 또 이제 제 컨디션에 따라 또 떨어지긴 하지만 재생력은 진짜 좋다. 180도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갈바닉이 진짜 얼굴 성형, 그러니까 진짜 카라덴 성형처럼 얼굴형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정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갈바닉을 하며 그러니까 동안방을 이제 조금 올인하니까 그 속에서 저도 인상이 나오고 제가 초대한 소비자도 인상이 나오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매니아 소비자들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사업자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안 파티가 저희 이제 온유 그 뷰티클럽에서 동안 파티를 하는데 처음 갔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10월에는 할로윈이 있으니까 뭐 그런 날에는 하고 저희 보시는 게 효건 사장님이신데 진짜 이렇게 무섭게 렌즈 끼시고 막 엘리베이터 사람 들고 미국에 그런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처럼 그런 거 막 하고 하는데 되게 조금 재밌고 그래서 좋았고 동안 파티 하면서 사업자라든지 소비자들 진짜 이런 것도 좀 신뢰라든지 그런 것도 형성이 많이 됐었고 되게 초대하고 싶고 재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랠리는 저희가 이제 경주에 1박 2일 가거나 하루 랠리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랠리가 거의 2인분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오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라든지 아이가 있고 손주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리 사장님이 진짜 저만 이제 듣게 하고 정리 사장님은 계속 저 경주 주변에 세박물관 가고 또 어디란 데 가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막 다 걱정하니까 힘들잖아요.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도 자기는 이런 거 파트너가 생기면 100번 1000번이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1월에는 피디진도 받고 해야 돼서 좀 부탁해가지고 정민 사장님도 이제 듣게 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또 오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거는 또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또 저 또한 더 열심히 듣지 않았나 싶어요. 이 시간이 진짜 저가 제대로 들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집중했었고 랠리 참여도는 진짜 랠리는 그냥 내가 초대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돌랑 갔을 때는 이러고 말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반드시 초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파트너가 오고 뭐 소비자가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고 또 하나 참여도는 그 이제 박승현 사장님께서 막 DJ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 막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 정 사장님 그런 거 막 안 하고 현아 사장님도 막 이런 거 싫어해서 저도 그냥 막 앉아 있었는데 황현 사장님이 한 날은 나오라 해가지고 진짜 저 앞까지 끌고 나갔었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완전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막 신나고 이게 랠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재밌구나 이러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랠리가 뭔가를 하면 반드시 내가 그냥 참석이 아니라 참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랠리를 보면서 레버리지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진짜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체감을 했던 게 랠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둘로 시작했는데 다음에 가면은 4명, 3명이 돼 있고 다음에 가면 4명, 6명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레버리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저한테 가장 조금 특별했던 거는 이제 시스템 중에 리더 미팅. 정민 사장님 덕분에 감사하게 저희가 리더 사장님들이 아침 8시에 미팅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걸 듣고 입금을 받으면서 좀 빠른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대신 사실 성장통이라 해야 될까 고통의 한도가 좀 컸어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리더의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초보 사업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리더의 역할도 하면서 죽겠더라고요. 너무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근데 반드시 성장을 하는데 성장통이 있다 하니까 견뎌내야 해서 견뎌냈었고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릿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속하는 거에 그 역경지수라고 사실 지속이 제일 어렵잖아요. 모든 걸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그거를 꾸준히 지속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거를 배우면서 그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을 그릿으로 설정하면서 그때 진짜 또 아까 많이 그 리더스쿨에서 사진 올리고 하는 거 그때 같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걸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성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개인 시스템인데요. 개인 시스템은 회사 출근 퇴근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24시간 운영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 시스템은 10코어 그리고 뭐 계속 배워야 되는 거 명단 관리, 데모, 콜드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초대, 리크루팅이 있었는데 10코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0코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10코어를 하는데 해야 될 게 10가지지만 그 10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 놓치고 누락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투두리스트에다가 막 기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공하려면 아침 저녁 외쳐야 되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외치고 저녁에 외치고 근데 그게 테크오 항목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 성공한다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려면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적었어. 근데 이게 적다 보니까 이 적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했더니 이제 정민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정민 사장님이 이렇게 스티커 같이 이렇게 커밋 해가지고 제작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커 이제 인쇄를 쳐가지고 프린터 넣으면 스티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탁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맞출 수 있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성공 습관을 저한테 집어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 했는데도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탱코 새로 나온 그 다이어리로 이렇게 탱코를 하고 있고 하면서 저는 반드시 뭘 했냐면 이렇게 하니까 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데모를 안 했으면 내 하루 이틀 뒤면 까먹어요. 내가 이틀 전에 데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게 약간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매일의 현실 점검도 안 되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해낸 게 이제 성장 코어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 동선을 그냥 적었어요. 내가 해야 될 동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임현 사장님 한 번 얘기하셨는데 이걸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몸에 익숙하게 넣기 전까지는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게 그냥 내 생활 동선에 싹 넣어버리면 이게 내 생활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암송, 그 다음에 양치질 꼭 하고 물 먹으라 하잖아요. 그거까지 처음엔 안 돼서 다 적었었어요. 그래서 양치질하고 뉴스킨 제품 애용도 이거 약간 식품 먹는 거 예를 들어 그리고 파마넥스 섭취 그리고 뭐 스트레칭, 책 읽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쯤에 일어나야겠죠. 새벽 5시 일어나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책 읽기까지 하고 아침 편지 발송하고 바인더 점검하고 해야 이거를 나중에 생각하면 밤에 새벽 3시에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 뒤집어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전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복장, 강의 듣기, 그다음에 이제 차 타서 이동 중에 고객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 콜드도 제가 콜드를 막 의지적으로 하려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생활 속 콜드가 좀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이용하는 샵, 내가 이용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건 내가 소비도 이루어지니까 말도 전달시키고 그 사람도 내가 갑이잖아 어떻게 치면 소비자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뭐 어떻게 못하고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어서 생활 속 콜도 다 적어놨었고 초대도 내가 초대 성공해도 너무 좋지만 초대를 시도하는 것도 좋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항상 초대 시도했지만 안 되면 제목,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이런 거 다 적고 티업 데모 이런 것도 그다음에 오늘 정리 내일 계획 그리고 나에게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해서 나에게 칭찬이 대화 이런 것도 그냥 다 적었어요. 나중에는 스트레스 안 받겠지만 이거를 해야 제가 성장한다니까 성장콜 해가지고 20가지 정도 해서 정리 사장님이랑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데모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사업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명단 관리도 이것도 그 예전에 하정 사장님이 요거 명단 관리 해가지고 뭐 컨택하고 이런 거 한 9월달쯤에 내주셨었거든요. 전체 해보라고 이거 진짜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저도 하다 안 할 때 있는데 초반에 좀 많이 그랬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자꾸 조금 까먹어지는데 요거를 체크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때 연락했고 저부터 연락했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누락 안 되고 해서 좀 좋았고 이거는 이제 매달 리스트업이 되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사람 넣어주고 이렇게 했었고 또 하나 추가했던 거는 핵심은 이제 사업 가망성이라든지 아니 매니아 소비자들 일반 명단은 진짜 뜨문뜨문 되시는 분들이었고 콜드 명단 같은 경우는 콜드도 제가 이것도 까먹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서면이다, 해운대다 이렇게 구역을 가면 한 번만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번 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는 집들 해가지고 뭔가 또 삘이 꽂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 적어놨었고 돌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쪽에 뭐 금요일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나 하려 했는데 그것도 잘 지켜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조금 목록화 시키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데모는 사실 저도 지금도 아직도 계속 그냥 배우는 중이에요. 처음에 데모 하려 했을 때 친구들이 그때 얼굴 막 뒤집어졌으니까 네 얼굴이 왜 그러냐면서 네 얼굴부터 고치고 오라면서 그런 말도 많이 했었고 그럴 때는 사실 처음에는 막 어떡하지 아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금 많이 위축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저도 이제 관리를 하니까 많이 좋아졌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든 데모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생각 없는 사람한테 데모 많이 했어요. 특히 친구들. 그게 피부가 다들 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데모를 하니까 아마 제가 뭐 좋다 이렇게 해도 크게 매출도 안 일어나고 저도 조금 그치 좋지 했는데 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얼굴 반쪽 떼는 것만 또 집착하고 막 매출에 집착하고 막 이랬었고 저도 막 클로징 앞에만 서면 너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스폰서링 받으면서 아까 같이 말했던 대로 패키지화 시켜서 그냥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게 그렇게 좀 밀어붙이라고 마지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책을 펼치면 그냥 카드를 이렇게 현금할래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라더라고. 그게 훨씬 성공률이 높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결과가 매출이 안 나고 결과가 안 나니까 제가 했던 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데모를 하면 너무 치렁치렁하면 여자들은 그런 데 신경이 쓰여서 이거 데모하는 거 볼 수 없다 이래서 막 진짜 손톱도 다 이제 화려한 거 안 하고 막 액세서리도 다 빼고 막 옷도 진짜 막 심플하게 입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든 어떻게든 피드백을 좀 계속 하려 했었고 최근에 많이 와닿았던 거는 데모도 내가 너무 처음에는 리프팅 막 얼굴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처음에 왔어서 그런가 리프팅 되고 막 그런 거만 했었는데 결국에는 세미나 자꾸 들으니까 유스킨에 같이 전달하더라고요. 왜 유스킨 써야 되는지 그냥 얼굴 잠깐 촉촉하고 반짝하고 땡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삼긴 개구리가 되지 않게 나중에 진짜 진단받지 않지만 그런 병이 있는 게 아닌 정말 좋은 걸 써야 되는 그런 이유였고 또 그런 걸 전달했을 때 ARO가 걸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콜드랑 사업설명 초대도 콜드는 슈퍼 갈 때도 막 화장하고 웬만하면 집에 갈 때 옷 안 벗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추리하고 그러면 절대 안 갔어요. 제가 안 가고 정리사장님 시키고 그랬었고 웬만하면 그랬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공통점 찾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으면은 뭐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그 이제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저랑 애플 워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 찾으려고 막 대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계속 화장품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이거 어떻게 이거 좋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역시 센스 있으시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고 공통점 찾으려고 머리가 뭐 단발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통점이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되게 막 신경 많이 썼었고 또 그리고 최소 3번은 꼭 방문을 해야 그 사람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절대 한 번에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3번은 그래도 가야 진짜 뭔가 어느 날은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앉자라고 하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본인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니즈 파악이 되면서 다른 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은 제가 최근에 많이 꽂혀가지고 되게 열심히 연습하는 부분인데 STP 하는 횟수가 나의 조직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부자를 따르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뭔가 흥분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따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엄청 기술이 좋은 STP도 좋지만 진짜 내 가슴이 떨리는 STP가 있잖아요. 나만의. 근데 확실히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인스토리라든지 내가 들었던 세미나라든지 현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말했을 때 기교 있는 STP가 아니라도 딱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런 걸 탁 느끼면서 궁금하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싶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슴 떨림을 만드는 그런 STP가 그러려면 이제 저도 계속 현실 점검을 제 자신의 현실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점검을 했었고 초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계속 좀 푸시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거 나오면 계속 문자 보내고 저희 진짜 그 받은 사람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미션 그거를 막 찍어가지고 올리고 우리 이런 기업이라면서 계속하고 초대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결국 거절하면 오빠랑 막 이제 미안해 해서 다 놓은 거라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콜드도 사업 설명도 초대도 제일 제가 많이 와닿았던 거는 그냥 동물적인 느낌이었어요. 뭐 아무나 말고 이 사람 진짜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끌리고 이 사람 진짜 이상하게 처음 봤는데 사업 설명 그러니까 같이 사업하고 싶고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큰 말이 안 돼 진심이 나오니까 같이 하고 싶고 막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동물적인 느낌이라든지 코드가 맞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끄는게 사실 제 진심이 통해야 그 사람도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고객 관리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정리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정리사장님 그걸 잘하니까 그냥 수시로 가서 자주 보고 그러니까 보는 거를 되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멍석을 깔아주면 말을 하는데 멍석을 깔아주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정리사장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자자자자자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럼 정리사장님이 이제 터주면 저는 이제 그때 자자자자 또 잘 나오고 사실 좀 쿵짝이 좀
좀 잘 맞다 했나? 둘이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뭔 얘기하면 되게 둘이서 되게 신나거든요. 제가 부족한 건 정리 사장님이 탁 얘기해주고, 정리 사장님 좀 그러면 제가 탁 얘기해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그 사람 놔두고 얘기했을 때 그냥 뭔가 되게 신나고 재밌고 조금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끌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했던 고객 관리는 그냥 대충 요 정도가 아니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걸 선택했었어요. 예를 들어 샘플을 주면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뷰티 오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샘플 써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조그마한 병에 샘플을 담지만 그 샘플이 갈색 유리병의 이유가 있잖아요. 차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 그냥 사실 조그만 얼마 안 주니까 줘도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는 사람 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혹시라도 효과적인 면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제가 그냥 신경 쓰이니까 검은 색깔 종이를 붙여가지고 차광을 시켜서 딱 붙여가지고 그냥 전달해주고 그리고 손편지 써서 예를 들어 조금 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거 했으면 제가 일일이 다 포장하고 포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사용 설명, 사용 팁 이런 거를 달아줬어요. 이 문근에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신뢰가 생긴다. 구매도 구매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조금 더 그냥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노 이거를 그냥 이거까지 하는 거 그거만 했었던 거 있고 저한테 리크루팅은 그냥 제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사람을 막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잘 살아야 돼 이런 거 말고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진짜 잘 될 것 같고 네 인생이 보인다고. 그거를 제가 좀 더 봐줘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거, 잘 살 수 있고 니는 잘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와닿았던 게 그 친구한테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잘 살아야 된다, 니 잘 살고 싶잖아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바다를 꿈꾸게 하라는 것처럼 네가 원래 잘 살고 하고 싶었던 그거에 대해서 동기부여 해주는 거. 그리고 말의 힘이라든지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거였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런 걸 받았던 게 하정 사장님이라든지 임현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니 나중에 그 사장님보다 더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 돌아서고 나면 그 말이 그냥 진짜 왠지 그래 될 것 같고 그건 진짜 그렇게 보이나 이런 게 엄청 동기부여되고 느껴지니까 저도 다음 사람한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텐셜이라고 그런 그 사람의 가능성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군분투했던 것 중에 했던 일이 또 뭐였냐면 초반에 한 달, 두 달쯤 되고 이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립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진짜 피부는 다 뒤집어져 있고 잠은 자고 싶은데 다 끝내면 새벽 2, 3시고 탱크온을 해야 된다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미치겠더라고. 근데 마음속이 너무 복잡했는데 이거를 너무 복잡했는데 종이에 적어보라더라고요. 그 종이에 적었어요. 내한테 지금 고민이 뭔지. 피부, 살, 피곤, 시우리, 자기 확신, 믿음, 잠실시, 보상 제 문제점들 막 나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피부는 왜 문제일까? 적고 살은 내가 왜 살이 문제일까? 이런 걸 다 적었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가지고 다 도출해가지고 그럼 이걸 하자 이렇게 했었고 거기서 이제 시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랑 떨어지기가 싫잖아요. 당연히 부모 마음이. 근데 지금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냥 소원같이 빌어서 6개월만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거 사업 설명, 보상, 데모 진짜 다 배워서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아이랑 같이 하려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싫었냐면 아이한테 짜증내는 내 모습이 싫었어요. 막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짜증내는 내 모습이 별로고 정의사한테 몰라놓고 내 모습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사람이 하고자 하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부산에 있다가 김해로 어린이집을 가버렸어. 바로 전화하니까 자리가 한 자리 있다는 거야. 근데 출퇴근도 시켜준대요, 아이를.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아이 보내고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막 보상들 대모님들 집중해서 막 더 하려고 하고 그때 진짜 많이 뛸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아마 그 시기였고 그때 아마 저희 엄마랑 시우리가 많이 고생을 해주지 않았나 싶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내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중도 했지만 집중이 안 되는 시간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애가 있고 없고가 100%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애 데려와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진짜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저만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24시간이 아이의 시간이고 부모의 시간은 제가 같이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모든 대본도 있고 사업 설명도 있고 모든 게 많지만 뭐가 저가 제일 가장 그거냐면 제 잠재의식을 바꾸는 일이 제일 컸던 생각이에요. 자기 확신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이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해보니까 특별한 스킬이라든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데모를 막 기똥차게 잘한다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설명을 엄청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은 똑같은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진심이 들어가 있고 내가 그게 데모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이거의 차이지 다른 게 차이가 아니더라고. 그러려면 내 확신이 있어야 되더라고.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던 게 막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잠재의식에 내한테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막 기적의 노트라든지 막 생각하라 막 부자가 되라 이 책 나폴레옹 힐 같은 경우는 성공의 그 법칙은 다 결국에 생각이더라고요. 하정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세상의 진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진짜 그걸 느꼈어요. 하려 기술이 아니라 내가 이 내 생각이 성공이 된다면 진짜 그냥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된다는 생각을 넣으려고 아침 저녁에 막 이 보면은 8인의 왕자님이라고 있어요. 아침에 막 8인의 왕자님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왕자님, 지혜의 왕자님 이러면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쨌든 감사의 얘기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냥 노력하고 밤에 잘 때도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감사 같은 거 계속 틀어놓고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 확신하게 되면 어디 가서 사업 설명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이번엔 더 잘해보리라 생각하고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이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진짜 내 자신을 믿고 움직였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뉴스캔도 사업설명도 대원문도 모든 것도 다 진짜 내게 됐을 때 정말 그때 감을 잡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인데 오늘이 사업 전개고 목표인데 오늘 이제 본인도 이미 1월이니까 목표 설정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시작이 내 성공의 시작은 당연히 꿈을 꾸고 목표를 적는 건데 그 꿈을 날짜를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그냥 거기서 단계별로 나누면 쉽게 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서 내가 행동만 가지면 바로 꿈이 현실이 된다니까 오늘도 목표와 행동을 해서 성공에 좀 더 빨리 다를 수 있는 우리 폭탄 패밀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